아파트는 싫은데 서울은 떠날 수 없다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오늘의 집은 그 고민 끝에 찾은 해법이라는데요. 정미소 같은 느낌의 건물이라고 얘기를 듣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정말 정미소 같은 느낌이 뭘까? 정미소. 정미소라면 쌀찌는 가게 말인가요? 아, 이 집인가 보다. 아, 이 외장재가 골강판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 시골에 많이 썼던 굉장히 저렴한 건축 자재거든요. 골강판 이용하는 집 가끔 봤는데 이렇게 집 전체를 통으로 감싼 건 처음 아닌가요? 뭔가 화려한 재료보다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지고요.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런데 이 집 담도 없고요. 대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창호 하나 덜렁 있는 모습이 진짜 무슨 정미소나 공장 같은데요. 여기 정말 집 맞나요?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같지 않은 인상이어서요. 진짜 집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창고 같은 집이었어요. 아, 따뜻한, 네.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로망을 실현하는 네.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이 뭘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련하는 공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창고 같은데 수련하는 공간이라 이 비밀스러운 집은 이 땅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돌고지 마을에 사는 부부 건축가 윤은주. 오정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 운이 좋았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운명이 된 이유는 아마도 저희 생각엔 이 땅이 좀 못생겨서인 것 같아요. 네. 어디 보자. 삐뚤한 오각형의 건평이 약 11평 되는 작은 땅. 신혼집을 찾아 서울을 헤매던 부부는 이 못생긴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못생겨서 이 녀석이 아무한테도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네, 것 같아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가치가 없나, 우리는 이 땅을 그러면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나 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 같은 게 들었죠. 경쟁자가 적었던 덕분에 첫 도전의 낙찰 성공. 금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흔히들 단독주택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도 많고. 근데 경매를 통하게 되면 그런 제약 조건들이 좀 사라지는 거죠. 유용한 비율로 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활용하시면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못생긴 오각형 땅은 부부의 손에서 어떤 집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집 밖에 담과 대문이 없다면 집 안에는 벽과 문이 없습니다. 작은 집을 크게 쓰기 위해 더하기보다 빼기를 했다죠? 저희 집에는 보시면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도 없고 소파는 좀 졸라봤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 약간 편안한 의자를 좀 요구했지만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자들이 다 이제 등받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좀 청교도적인 삶을 추구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네. 단정한 삶을 추구하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테이블과 의자인데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에 가면 저희 집에서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다 가면 항상 소파에 누워서 TV를 봐요. 남의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막.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집보다 남의 집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내 은주 씨가 기대한 거는 이런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실상은 조금 다르다는군요. 소파와 텔레비전 대신 거실 바닥과 휴대폰을 찾아낸 남편. 세상 편해 보인다. 집사람과 저의 그 취향이나 가치관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색상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조금 더 강렬하고 약간 대비되고 뭐 이렇게 거친 긴장감이 있고 이런 걸 더 선호하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총천연색 컬러감을 뽐내던 사람이었답니다. 반면 아내는 검은색 취향이 확고했다죠. 그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집을 지었더니 남편도 공간도 아내의 취향으로 완성됐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취향이 묻어 있는 거는 대체 뭔가요? 여기 있죠. 여기. 그건 다 예, 제 취향인 거죠. 너무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만들어준 것도 있답니다. 바로 이 싱크대인데요. 이 집 가구 중 가장 비싼 거라죠? 오늘은 남편이 요리사. 오, 빵 만드시려나 보다. 스테인리스 통짜 싱크대라 베이킹처럼 도구 많고 가루 날리는 작업에 안성맞춤이랍니다. 야, 남편 실력 수준급이시네. 그러면 취미가 베이킹이세요? 저희 아내는 제가 그러니까 베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베이킹하는 남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 취미를 어느 정도 정해줬죠. 아, 앞으로 취미를 취미는 정해주신 베이킹. 거예요? 앞으로 취미는 베이킹. 감사하고 있습니다. 취미를 만들어줘서. 근데 저거는 보니까 이 집 땅 모양인가요?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직접 측량을 한 자료고요. 네. 이날 비가 와가지고 비도 있고 이 사람의 눈물도 있고 네, 저희가 조립식 공법, 그러니까 네. 프리패브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프리패브 공법은 공장에서 자재를 잘 나오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죠. 게다가 땅이 못생겨서 오차 확률도 높았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안 맞으면 그 수천만 원어치의 철골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드디어 철골 작업이 시작됐는데 부부가 비, 땀, 눈물로 측량한 덕분에 땅과 딱 맞아떨어졌다죠. 단 이틀 만에 무사히 골조 공사를 마쳤다네요. 다행히도 오차가 없어서 그날 정말 둘이서 만세를 부르면서 예,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갑으로 남기려고요. 그래서 예, 진짜 갑으로 남기자고 이렇게 액자까지 해놨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건축 좀 해본 둘이었지만 내 집을 지는 건 전혀 다른 세계였다죠. 제일 힘든 거는 진짜 민원은 제일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우리 괜히 시작했나? 뭐 이 생각까지 그때 그 마음씨 좋은 우리 옆집 할머니께서 총각 내가 다 해봤잖아. 방법이 있다네. 라고 해서 뭔가요 할머니? 라고 여쭤봤더니 빨리 공사를 끝내야 하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그렇구나. 그런 데. 그래, 저 방법뿐이구나. 그때부터는 우린 속전속결이다. 속전속결을 위해 프리팹 공법으로 3개월 만에 지어진 우리 집. 비용도 콘크리트에 비해 절반이나 아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이제 2층 탐구해 볼까요?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곳은 부부의 서재 겸 작업실. 그리고 작업실 뒤로 어머나 중정이 있네요. 11평 집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공간을 할애한 건데요. 협소인데 굳이 중정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실내 공간으로 써도 법적으로 되는 공간이죠. 저희는 사치스러운 집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무언가 확장된 공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바닥 면적은 좋지만 시야적으로는 서로 통하고 서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정을 매개로 공간이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더 넓게 느껴진답니다. 중정 덕분에 취미도 생겼답니다. 주택 살기의 묘미라는 정원 가꾸기. 끈으로 묶어야 돼. 얘가 봄에는 흰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다가 가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그런지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를 좀 맛볼 수 있는 채우는 대신 비웠기에 누릴 수 있는 작은 집이기에 더욱 소중한 호사입니다. 하고 있나? 결혼 5년차 동갑내기 부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데 여기서는 잠시 청교도적인 삶은 내려놓아도 된다는군요.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be 여기 누워 있으면 하늘도 보이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바람도 되게 좋고 옆에 초록이들도 보이고 해서 그리고 침실 빼고는 남편이 누워있기에 참 적당한 곳인 것 같아요. 누워 있어도 이질적이지 않은. 그나마.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at need? 어머나 이건 뭔가요? Somebody strike. 근데 저기 변기가 있어요. 네, 찾으셨네요. 잘 안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의외의 곳에서 변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진짜 예술 작품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진짜 화장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 화장실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중정에서 훤히 보이는 화장실이라뇨. 어머 이분들 계속 비우고 버리더니 화장실 문까지 버리셨네. 아유 이거 일 볼 때 민망하지 않으신가? 사실 저희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 낮에는 시선이 잘 노출이 안 되고요. 각도나 어떤 그 집안의 뭐 조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빼서 내려서 시선을 차단하거든요. 시선 차단이나 환기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리는 문을 달지 않아서 사실 처음엔 놀렸어요. 서로 어제 대단한 거 먹었나 봐? 그러면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그냥 일상이 돼버려서 저희 둘이 사는 집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창피한 일이라거나 불편한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화장실에서 남편이 불편한 점은 따로 있답니다. 저는 욕조를 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할 때부터
도면에 욕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도면을 보면 욕조를 자꾸 빼놔요. 이렇게 바깥으로. 또 중정이랑 이렇게 다 그런 건축을 만들고 싶었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웠죠, 제가. 제가 한마디로 제가 계속 방해를 했지만 아내가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아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듯 집안을 채워갔는데요. 이 세면대도 글쎄 아내가 직접 시멘트를 개어서 만든 거랍니다. 어느 날 밤은 나무에 먹을 칠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멋진 책상을 만들었고요. 부부는 또 고정관념을 뒤집는 건축적 실험도 했는데요. 옷장 바닥은 흔히 배수구에 사용하는 그레이팅이라는 자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위가 옷장이에요. 아, 그러네요. 옷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2층에 조명이 이렇게 빛도 내려오고 그러네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옷장이 떠 있다는 건데요. 지붕 철골에 매달아 놓은 거랍니다. 옷장한테 저희 공간을 내어줄 순 없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이 녀석들이 내려앉아 있으면 그만큼 저희가 발 디딜 곳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납장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매달자. 그래서 위로 매달게 됐죠. 젊은 건축가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완성된 집. 그 마지막 공간에 침실과 옷장이 있습니다. 부부는 옷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옷만 가지기로 했다죠. 와, 정말 검은색 옷들 뿐이네. 취향 정말 확실하시네요. 침실은 정말 딱 누울 만큼입니다. 원래 이 집 지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잘 때 누워서 하늘을 좀 보고 싶다. 근데 그걸 이룬 거죠. 하늘을 덮고 잘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침실이 어디 있을까요? 오셨네. 오셨어요. 춥다. 두 사람의 사내 연애를 지켜본 선배라는데요. 됐어. 감 빼고는 다 똑같은데? 새로 생긴 저 감 뭐 있고 조그마한 식물도 조금 생기고 이것도 그대로고. 저희 선배님이 저희 완성되고 나서 처음 오셨던 손님이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야, 이 집에 살면 철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양철집이잖아요 여기가. 네. 이 안에 철로 졌어요 이제. 많이 흡수하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별명은 양철집. 건축가로서 이 집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한데요. 건축가로서 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 뭐 디테일, 공간 이런 것들을 친구들은 하나하나씩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부러워요. 네. 그럼 이 집에 살라고 하면 네.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살 수 있죠. 저희 가족은 안 되죠. 제가 집에 이제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 3마리 있고 막 그런데 애들 2명 이 집에서 바로 이제 사고 나죠. 그러니까 집은 결국은 이제 다 맞춤형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집인 거죠, 사실. 집을 지을 때 30대였던 부부는 어느덧 4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생겼다죠. You could give me chills on a summer day. 저희는 이 집 짓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얘기했던 게 그럼 40대 우리 어떤 집에서 살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30대 때 우리의 취향이자 생각이자 기록이자
그때 우리가 합의한 어떤 결과물이었다면 40대 때의 집은 지금과는 아마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신혼처럼 풋풋한 열정으로 쌓아올린 30대의 집. 서로 닮아가는 두 사람이 작정하고 지을 40대의 집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